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성북구에서 제4회 성북 청춘불패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구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제주도가 뉴질랜드 대표단을 만나 에너지 및 수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전지제조 업체 참사가 일어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배터리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업체들도 화재 시 대피로 유도 등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공장. 소방대원이 공장 벽면에 놓인 리튬 전용 소화기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전기 설비 배치 상태는 물론 피난 유도 등과 대피로를 점검합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 이후 지자체와 소방당국, 민간 전문가가 함께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배터리 특성상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온도가 1000도를 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제조 설비의 문제점이나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이 노출되지는 않는지 초기 대응 부분이라든지 대피 시설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치솟아도 대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레이저 유도 등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월 1회 자체 공정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 포난 대피 훈련, 반기별 소방서 합동 훈련을 연계하여 리튬이온 화재 발생 시 화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업체는 모두 46곳. 지자체들은 이번 화성 참사를 계기로 화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 제4회 성북 청춘불패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청춘불패 영화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 영화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단편 영화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고 2023년 1월 이후 제작된 30분 미만 단편 영화라면 주제와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품작은 11월 개막하는 청춘불패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공식 상영되며 심사를 거쳐 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우수상 등 8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제로에너지 특화지구 조성에 나섭니다. 제로에너지 특화지구 프로젝트는 건물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제로에너지 및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구는 삼육병원 일대를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본관동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신관동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추진합니다. 이후 인접한 삼육보건대와 유자원 시설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삼육병원은 대상지 제공을, 에너지엑스는 에너지 솔루션 제시를, 동서발전은 자금 투자를, 구는 정책적 연계와 홍보를 맡아 협력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합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가 제로에너지 특화지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건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 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심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의 테크니션 및 펫케어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으로 5주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 2주간의 현장 인턴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수의 테크니션 및 펫케어 분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교육은 동대문구 관내 교육장에서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동대문 구민으로 15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6일까지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19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구글 폼 및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접수 선발에 관해서는 교육업체에, 그 외에 관해서는 일자리 청년과에 하면 됩니다. 서울자치구 중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보행약자를 위해 도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구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포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추진한 서울 서베이의 조사 결과 마포구의 행복지수는 7.19로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마포구는 체육활동 참여 빈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등 항목에서 우수한 지표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는 365일 개방 생활체육시설과 월드컵 전로 메타세쿼이아길 보행로를 조성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누구나 운동센터와 사람을 보라 축제, 어르신 돌봄을 위한 효도밥상과 효도숙식 경로당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에 더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해 더욱 정진할 예정입니다. 미국 킴블라방은 여름철 동안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인데요. 특히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대거 발생한 만큼 충분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마포구가 미국 킴블라방에 대한 선제적 방제에 나섰습니다. 마포구가 산림 병해충 미국 킴블라방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방제를 실시합니다. 미국 킴블라방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대표적인 산림 농업 해충으로 5월에서 9월까지 1년에 2, 3회 발생합니다. 200여 종 이상의 식물을 갉아먹는 등 피해를 입히며 전국의 도심과 인근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관내 가로수 및 공원에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해충 발생이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약 미국 흰불나방의 애벌레 또는 성충을 발견했다면 털이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곤충 월동 패드 및 포충기 설치, 고압 살수, 살충제 사용 등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기업 애로 해결 및 규제 개혁 합동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26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대동모빌리티에서 지역 로봇 기업과 함께 올해 두 번째 기업 애로 해결 및 규제 개혁 합동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로봇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및 규제 사항 12건을 청취하고 범기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채용, 서비스 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다방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 기관에서는 다각적인 해결책 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댔고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및 부처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 150여 명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3년차 이후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과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장우 시장이 지난 2년간 시정 운영의 소회를 밝히고 시민들의 영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이 액체질소 충전시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농협중앙회 한우계량사업소가 제공하던 보증시 수소 정액 공급과 질소 공급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단됨에 따라 횡성군 농가는 원주의 업체로부터 질소를 충전해 왔는데요. 횡성군과 축협은 횡성 한우 계량을 위해 자가 인공수정 농가의 안정적인 액체질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비를 확보했고 양 기관이 각각 비용을 부담해 충전시설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횡성군은 시설 준공으로 보증시 수소 정액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횡성 한우 계량,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년 연속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도내 18개 지자체와 63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 5개 분야 31개 지표의 정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300만 원을 수여받았습니다. WHO가 인증한 고령 친화도시인 횡성군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횡성 시니어클럽과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횡성 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 33개 사업단에서 총 3,718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창군이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청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주입식 강의 형식을 벗어나 연극 형태로 진행되어 직원들이 교육 내용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과 특강을 통해 공직자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안을 재밌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등 부패 취약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평창군 산하기관 직원들도 초청되어 청년 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평창군은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공직자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2024년 제1차 강원권 DMO 협의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강원권 DMO 협의체 워크숍에는 평창, 강릉, 동해, 영월, 횡성 DMO 대표와 회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일에는 김기현 경희대 겸임교수, 장상기 지역다운 테이블 대표의 특강을 포함해 로컬 관광 협업 방안을 주제로 각 조별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2일차에는 모나파크 용평 리조트에 있는 애니폴의 관람, 오대산 월정사 성보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평창 구석구석 로컬 투어 상품 체험을 통해 평창의 가치 여행을 체험했습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는 이번 워크숍이 지역 협의체 간 소통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강원권 DMO 협의체가 강원 관광의 중심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4년도 제1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도내 지역사회의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기구이며 구성 당시 참여기관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올해 실천의제 및 청렴도 향상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실천의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등으로 신뢰받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이행 후 기관별 이행 결과를 취합 및 완료할 방침입니다. 충북 출신 인재들의 도내 우수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북 학사생과 도내 주요 투자협약기업 9개사를 매칭하고 우수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충북을 실현하는 목적에서 체결됐습니다. 충북도와 학사, 투자협약기업 9개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채용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기업 탐방기회와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9개 참여기업 임원들은 이날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충북 출신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 2024 사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2차 전지 소부장 및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충북 2차 전지 산업 위상 강화 및 도내 기업 홍보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2차 전지 산업에 선도적인 인사이트를 갖춘 국내외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사업의 전망을 집중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등이 2차 전지 개발 현황과 고성능 소재 개발 및 생산 기법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2차 전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소개합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2차 전지 시장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강화 전략,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령시 보건소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보령시 보건소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카치카 충치소독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공연은 어린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아 우식 예방법 등을 흥미롭게 전달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국제백신연구소와 백신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경북 백신 산업의 글로벌 협력 고도화를 위한 백신 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에서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백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동 백신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2차 전지 산업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고 경북과 경남, 대구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 기업 투자 규모, 균형 발전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포항 내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35만 9천 평,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41만 5천 평, 총 77만 4천 평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의결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특구 지역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7조 7,680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2차 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은 교통, R&D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으로 우수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과 도시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 톤, 총 매출 100조 원, 고용인원 15,000명을 달성해 세계적인 2차 전지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만취 운전을 하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추격에 나선 경찰관들의 용감하고 침착한 대처로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를 시도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관 2명이 맨몸으로 막아섭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급발진하더니 경찰관들을 치고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서둘러 앞을 가로막아보지만 이마저도 사정없이 들이받고 빠져나갑니다. 양쪽에 이제 수갑을 다 채우고 나니까 긴장이 그때 풀리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팔 통증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져보니까 만취 차량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신호도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경찰관들의 기지는 여기에서 발휘됐습니다. 긴박한 추격전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순찰차 2대가 만취 차량을 에워싸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추격 과정에 순찰차와 도주 차량이 4번 부딪혀 경찰관 4명이 크게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다른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의 몸을 돌보지 않은 추격전으로 도주 차량 검거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의 차량이 전속력으로 도주를 시도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조기에 검거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추격전은 경찰관들의 용감하고도 침착한 대처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쉬움을 남긴 채 오늘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포 책임과 안매장 등 핵심 과제들을 이번에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조사위는 지난 4년간의 조사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들의 신원과 사망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내고 성폭력 사건을 규명해낸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 5.18 관련 기록의 은폐 조작 등 6개 핵심 과제는 이번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기 때문에 2기 조사위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천착 해서 광주시는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선 당시 계엄군들의 고백이 필수적이라며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구의 성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좀 수렴이 되면 상설화하는 형태, 그리고 이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 강제 조사권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조사위가 권고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기념사업의 국가지원 의무를 규정한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구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여수시와 해운대구의 주요 교류 내용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차 기부와 우수시책 공유, 재난 발생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진구와의 자매결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교차 기부와 문화재단 업무 공유, 생활체육 교류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뉴질랜드 대표단과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 수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를 방문한 딜런 로렌스 뉴질랜드 투자청장을 비롯한 에너지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뉴질랜드 에너지 대표단은 제주도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전력 생산의 8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인 키위 농업을 통해 가까워졌으며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4회 금산 삼계탕 축제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열립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 세계인삼 엑스포 광장에서 제4회 금산 삼계탕 축제가 개최됩니다. 삼계탕은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축제에서는 오직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삼 약초 삼계탕이 한 그릇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건강 문화체험도 마련돼 있어 가족, 친구나 연인끼리 다채로운 활동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금산군에서 건강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이 숙취 운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실시를 예고했다고 하니 음주를 한 당일에는 물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에도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